아이언맨 마크 0부터 예, 쫙 있는 거예요. 근사하다 이거.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돌아온 떠날 과학. 네, 안녕하세요. 네, 야, 이 투샷을 내가 잡다니. 오늘은 이집트 전시회가 있다 그래가지고 예. 우리 애군민수 형님 모시고 한번 와봤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그 여기는 예술의 전당에 있는 서울 서해박물관이고요. 예, 지난 12월 15일부터 전시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전시는 3월 말까지 이제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자문을 했죠. 그렇죠. 예, 제가 자문을 했습니다. 이 전시의 이름은 제목은 이제 이집트 미라전이고요. 부제가 이제 부활을 위한 여정, 멋있지 않습니까? 부활을 위한 여정.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그 죽고 나서 이제 어떤 그 경험하게 되는 과정이 모두 다 그 부활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차원에서 이런 제목을 이제 붙였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예, 그러면은 실제로 전시장 안에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아, 좋습니다. 예,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 보시죠. 예, 근데 이 전시는 그 네덜란드 라이덴에 있는, 혹시 라이덴 아시나요? 라이덴이요? 알죠. 예, 라이덴병. 또 우리 그 배터리의 시초 아니겠습니까? 예. 라이덴은 네덜란드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교가 있는 도시이고요. 라이덴 대학교. 정말 유서 깊은 대학입니다. 그 도시에 이 네덜란드 국립고고학박물관이 있는데, 그 국립고고학박물관의 이집트 컬렉션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손꼽힐 정도로 좋은 그 이집트 컬렉션을 갖고 있는 박물관인데, 이제 그 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이집트 유물 한 250점 정도를 이제 이렇게 빌려와가지고 전시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딱 들어가시면 좀 이렇게 뭔가 어두운 공간에서 뭔가 영상들이 나올 텐데, 그 네덜란드 국립고고학박물관에 가시면 중정에 이집트에서 가져온 조그마한 신전이 하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전을 통째로 하나 가져다 놨습니다. 근데 그 신전은 사실 이집트 정부에서 네덜란드에다가 공식적으로 선물한 거예요. 1960년대에 이집트에서 댐을 건설하면서 이집트 유적지들이 되게 많이 수몰될 위기에 처했는데, 그때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그 유적들 구호 활동을 벌였고, 그때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국가들의 이집트 정부가 이제 조그마한 신전들 몇 개 선물을 했어요. 신전을 이제 뭐 이렇게 조금 잘라가지고 프로그램 다 보내서 재조립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신전이 이전이 됐는데, 근데 이제 그 신전 모형을 이제 뭐 실물 크기로 지금 이제 그 신전 전면부를 좀 재현을 해놨고, 그 전면부에다가 이렇게 빔을 싸가지고 이렇게 매핑해서 영상물을 이렇게 지금 틀고 있습니다. 와, 멋있겠다. 그거를 이제 아마 먼저 보시게 될 거예요. 이게요. 아, 이게 그거네. 신전이네. 그러니까 이게 그 신전의 모형을 목각으로 만들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네덜란드에서는 신전에다가 이렇게 매핑을 해가지고 영상을 트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 신전을 똑같이 이제 재현해가지고. 지금 약간 입체감은 있는 상황에서 빔으로 쏘니까 그렇죠. 예. 진짜 짓는 느낌이 나요. 아까. 그러니까 실제 그 이제 나무로 이제 그걸 만들었죠. 신전 그렇죠. 전면 모형으로. 여기에다가 이제 빔으로다가 질감을 입혔다.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예. 이런 영상물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걸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이동하시죠. 예, 가시죠.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시겠습니다. 이제 분위기 왔어. 예. 여기는 이제 일종의 이제 그 이 전시의 그 인트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이제 처음에 전시장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강력한 어떤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목관을 하나 이렇게 딱 덩그러니 배치를 해놨습니다. 이것도 실물인 거죠, 실물? 물론 실물이죠. 네, 여기서 전시되고 있는 유물들은 거의 대부분 진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품이군요. 예. 사실 이제 이 전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목관들인데, 그 중에서 하나를 이제 이렇게 전시를 해놓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요 목관에서 조금 재미있게 보실 부분은 요 부분이에요. 여기 제 손가락 그림자 가리키는 부분을 보시면 어떤 저울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심장 무게를 재거든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 심장 무게를 재는 방식으로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장면이 이 목관의 이 전면 가슴 부분에 그려져 있어요. 문나이트에서도 맞습니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문나이트에 등장하는 암미트가 여기서는 진짜 안 무섭게 그려져 있는데, 약간 완전 강아지처럼 그려져 있는데, 귀여워. 예, 근데 원래 암무트가 요 강아지처럼 생긴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깃털이 하나 있고, 아마 저쪽 편에는
심장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 지금 목관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퀄리티가 아주 좋은 그림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근데 색이 어떻게 이렇게 보존이 잘 돼 있지? 그 이집트는 되게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보존이 돼요. 이제 아무래도 기후 조건이 건조하기 때문에 예, 이게 예, 사실 근데 이 목관은 제가 정확한 연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대략 한 기원전 한 7세기 정도? 그러니까 한 2700년, 600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집트 역사 속에서는 아주 오래된 목관이라고 할 수는 없죠. 이때도 뭐 색 만들 때 뭐 곤충이나 식물을 이용했겠죠? 그러니까 뭐 식물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암석 재료들 많이 이용했죠. 예, 예, 예. 그 사이에 이렇게 덧칠을 한번 했을 경우는 없나요? 이거는 덧칠을 한 것 같진 않아요. 예. 덧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나중에 이제 보존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색을 다시 입히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그런 얘는 아니라고. 근데 워낙 오래됐으니까 옛날 사람들이 봤을 때도 오래됐으니까 이건 진짜 2700년 된 색이네요, 그러면. 예, 그렇죠. 예. 와, 끝내준다. 예. 본격적인 전시는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전시는 4개의 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섹션은 그 고대 이집트에 대해서 서구인들이 처음 관심을 갖고 이제 뭔가 탐험을 하고 조사를 시작한 그 테마가 이 첫 번째 섹션의 어떤 주된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좀 이쪽으로 이동을 해보시면 일단 요것도 조금 재미있는 사례인데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960년대 이집트에서 이제 댐을 하나 지어요. 아스완 하이댐이라고 하는 댐을 짓는데 그 댐으로 인해서 이집트와 그다음에 누비아 지역에 굉장히 많은 유적들이 이제 스물대 위기에 처해지거든요. 댐을 지어서. 왜냐면은 댐을 만들면 그 댐 뒤에 저수지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저수지 때문에 이제 과거에는 이제 보통 강변에 있었던 유적들이 강 이제 수위가 높아지는 거죠. 예. 요거까지 고려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이집트에서는 1960년대 일단은 전력 공급이 되게 중요했었고 전력 공급이 필요했었고 또 그다음에 홍수를 관리할 필요가 있었어요. 현대로 들어오면서부터. 그래서 이 댐을 굉장히 이게 공학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댐을 처음에는 이제 영국이나 미국 쪽에서 지어주기로 했었는데 약간 정치적인 이 어떤 관계 때문에 결국에는 소련에서 지어져요. 소련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지은 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공업적으로 당시 기준으로는 되게 높은 수준으로 지어진 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적들이 스물들 위기를 막지 못했다. 그거는 근데 왜냐면은 이거는 사실은 그 일종의 그 어떤 그 가치 판단의 영역인데 일단은 살아있는 현재 이집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유적들의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댐을 이제 만들려고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근데 그때 이집트 정부에서 어쨌건 유적들이 많이 수몰이 되니까 이거를 이제 유네스코 쪽에다가 좀 도움을 좀 요청을 해요.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당시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집트 학자들을 다 이 지역에 투입을 해가지고 고고학적으로 조사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 조사를 해서 이제 그 중에서 몇몇 유적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 유적들을 수몰되지 않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뭐 특히 대표적인 신전이 바로 요 신전인데 그때 이전된 신전이 이게 이제 아부신벨 대신전이거든요. 나 들어본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원래는 어떤 그러니까 돌산에 그 이제 강가에다가 이제 신전을 깎아가지고 만든 암골 신전인데 이게 이제 거기 이제 스몰들 위기에 처하니까 이 신전을 유네스코가 이제 그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이제 다 블록을 내서 하나하나 블록을 이제 그 높은 곳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이제 산 이제 아래쪽에 지어진 신전이었는데 산 정상에다가 다 올려버린 거예요. 그 높이를 한 66m 정도 위에다가 올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재조립을 해서 이제 만든 신전인데 그렇게 이전된 신전들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신전이고 이 아부신벨 대신전이 그리고 작은 신전들도 꽤 많이 이전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스물대 위기에 처해 있었던 신전들 가운데 조금 이제 규모가 작은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도움을 주었던 그 국가들의 선물로 줬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경험을 계기로 그러니까 뭔가 이 유산, 인류 문화유산을 이제 지켜야 되겠다는 인식이 생겼고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만든 제도가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이죠. 이건 이제 모형이지만 재밌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실 아들과학에서 이제 피라미드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아직 이 피라미드 얘기는 안 했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피라미드들보다 훨씬 이제 후대에 나오는 피라미드예요. 좀 젊은 친구들이네요. 젊은 친구들이죠. 예, 오왕조 시대의 피라미드인데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이 모형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그러니까 제가 아마 피라미드 이야기를 하면서 안 될 거야 돼서 좀 강조했었던 부분이 피라미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피라미드의 본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체와 함께 이 피라미드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부속 시설들을 하나의 이제 복합체로 보는 게 중요하다. 실제로 유적에 가시면 오늘날은 이 부속 시설들이 이렇게 잘 남겨져 있지는 않아요. 이거 모형이니까. 모형이니까. 근데 터는 다 있고 고고학적으로 조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모형을 이제 보시면은 그 피라미드 특히 이제 사왕조 시대 이후 사왕조, 오왕조 시대 때의 피라미드 복합체가 어떤 모습인지를 감각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죠. 일단 피라미드가 있고 피라미드의 동쪽에 장례신전이 있고 장례신전에서부터 동쪽으로 의례용도로가 쭉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물가에 이제 한신전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신전이 조그만 데에 두 개가 있고 그 두 개가 도로에 연결되고 이제 가장 이제 메인 어떤 이제 구조물은 이제 피라미드다. 그렇고요. 뭐 아마 보신 분들이 꽤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로제타 스톤이라고 하는 이게 바로 저기 우리 유명한 그 로제타 청문회에서도, 예, 그런데 이거는 모조품이에요. 이거는 뭐죠? 예, 진품은 지금 런던에 있습니다. 런던의 브리티시 뮤지엄에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유물은 이집트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유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유물인데 이 언어가 이제 여기는 이제 문자가 세 개가 쓰여져 있는데 같은 내용. 예, 그렇죠. 요게 이제 일반적인 의미의 이집트 상형 문자, 신성 문자, 그다음에 이집트 문자인데 필기체라고 할 수 있는 데모틱, 그다음에 고대 그리스 문자. 근데 처음에 이게 1799년에 발견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이집트 문자들은 아무도 읽을 수가 없었고 고대 그리스어만 읽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1822년에 이제 샹폴리옹이라고 하는 프랑스 학자가 고대 이집트어 해독에 최초로 성공을 합니다. 그게 1822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가 사실은 그 이집트 학이 실제로 탄생한 지 200주년 되는 해라고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깊은 해요. 그러네요. 예.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예. 이쪽에 보시면은 이 유럽 우주국 이사의 탐사선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로제타 필레라고 해성 탐사선 로제타가 가서 필레라는 착륙선을 내립니다. 예. 얘는 이제 착륙선 랜더예요, 랜더. 그래갖고 내려서 얘가 뭔가 하려고 했는데 내리기가 쉽지 않은 게 해성이 중력이 너무 약하니까 작사를 꽂았는데 제대로 안 꽂혔어요. 그래갖고 한번 떴다가 한참 있다 다시 내려와가지고 자리를 잡았으나 그늘로 들어가가지고 얘가 제대로 전력 공급을 못 받았죠. 필레가. 네, 필레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했으나 의미 있는 몇 가지 데이터를 전달하고는 영원히 잠들었다. 로제타석이 발굴된 게 아니라 그 유럽 사람들이 만든 건가요? 그 로제타석은 이중으로 약탈된 문화재예요. 1799년에 나폴레옹이 이집트로 원정을 떠나거든요. 그때 이집트에 가서 프랑스군이 땅 파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가지고 간 거죠. 그냥 가져간 예, 거구나. 전형적인 약탈 문화재인데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프랑스군 영국군한테 1801년에 깨져요. 그때 영국군이 또 뺏어가요. 그리고 뺏자마자 영국 런던으로 보내가지고 영국 박물관에서 그때부터 전시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 어떤 배경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빨리 반환을 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이집트에서 반환 요청을 하는데 뭐 거의 들은 채도 안 하죠. 아유. 투탕카멘이에요. 제일 유명한 파라오 중에 한 명이 투탕카멘인데 유명하고 약간 약한. 예, 맞습니다. 약간 하남자. 오늘 구화도 아닌데 약간? 약간 하남자죠. 딱 봐도 하남자네요. 예, 예. 근데 정확하신 게 약간 하남자처럼 표현된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 석상이 100% 투탕카멘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몇 가지 근거들을 토대로 투탕카멘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제 첫 번째 근거 중에 하나가 남성이에요. 남자의 몸인데 약간 여성적으로 표현이 돼요. 약간 지금 남성이라고 하는 기준은 어떤? 왜냐면은 일단 얘는 그 왕인 거는 분명해요. 요거는 이제 전형적인 그 왕의 모습을 하고 있는 석상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투탕카멘의 시대, 투탕카멘 시대 전후로 이집트에서 유행하던 양식이 그 이제 아마르나 시대 양식이라고 하는 양식인데 그때는 남성을 되게 여성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미술 양식적으로 봤을 때 투탕카멘의 아버지 시대 때부터 그 이제 파라오 상을 약간 여성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파라오가 이제 모든 인류를 다 대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자웅동체 스타일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약간 이제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예술 양식이죠. 그래야 양쪽을 다 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남성 여성을 다 대표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의 양식이 약간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또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착용하고 있는 여러 이제 여기 특히 벨트 부분에 이제요 새겨져 있는 이런 문양들이 또 그 시대에 유행하던 문양이에요. 투탕카멘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형식들을 놓고서 투탕카멘 시대의 석상일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고,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한 가지 또 결정적인 그 근거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보시기 힘들지만 이 석상의 뒷편에 보시면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사실 왕의 이름이 지워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왕의 이름이 이제 이 부분에 쓰여져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이 이제 그 소실되면서 사라졌죠. 그러니까 이제 카르투시라 그래서 이렇게 타원형 틀이 원래 여기 이렇게 쓰여져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 안에 왕의 이름이 쓰여져 의도적으로 있었을 지은 건 텐데, 아니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소실됐고, 근데 이 아래쪽 부분이 약간 의도적으로 좀 지워진 흔적이 좀 보여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는 거네요. 예, 근데 의도적으로 지워진 흔적 자체가 이 석상을 투탕카멘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왜냐하면 투탕카멘과 이제 그 전후 시대, 바로 직후랑 그 직전 시대가 후대 파라오들에 의해서 약간 이제 의도적으로 역사적에서 약간 이제 이제 삭제되거든요. 예, 정치적인 이유로, 종교적인 이유로 삭제되기 때문에 삭제가 시도된 흔적 자체가 이 석상을 투탕카멘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아래쪽에 이 글자들은 이제 전형적인 이제 왕들한테 이제 쓰여지는 어떤 칭호 같은 것들인데, 뭐 네부네스투 타위, 그러니까 어떤 왕좌들과 두 땅의 주인, 메리 아멘라, 그러니까 아멘라 신의 사랑을 받는 자, 그다음에 디앙크 생명을 받은 자, 미라 라와 같이 제트 영원히 뭐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제 이 글귀는 보통 파라오한테만 이제 붙이는 글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사람이 요 사람이에요. 요 호르엠 헤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호르엠 헤브. 이 사람은 원래는 귀족이었어요. 투탕카멘 시대의 귀족이에요. 투탕카멘 시대 때 그 이제 군대 최고사령관. 근데 어쨌건 이 사람은 이제 왕족이 아닌 귀족인데, 이쪽으로 좀 보시면 여기 또 하나가 있어요. 진품은 아니고 무덤에 있는 부조를 이제 그 캐스팅해가지고 이제 만든 이제 일종의 모조품인데, 복제품이라 써 있습니다. 예, 복제품이에요. 예. 근데 이제 저 사람이에요. 저 호르메브가 이 사람이에요. 여기서 지금 이제 표현되고 있는 이 사람은 전형적인 귀족 남성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사람 이마에 코브라가 하나 이제 새겨져 있거든요. 그려져 있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 굉장히 특이한 일을 갖고 있어요. 원래는 이게 왕족이 아닌 일반 귀족이었는데, 우연하게 어떤 그 상황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파라오가 됩니다. 예. 유리천장을 깼네요. 유리천장을 깼다기보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제 투탕카멘 다음 파라오가 되는데, 투탕카멘한테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탕카멘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궁정의 유력자였던 아이라는 사람이 파라오가 되고, 근데 아이도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의 뒤를 이어서 그 당시 궁정의 최고 권력자였었던 호르맵이 파라오가 되는 거예요. 약간 등 떠밀린 거네요, 그러면은.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자기가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사람은 진짜 최고 권력자였고, 당시에 나름 굉장히 이제 그 유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자기가 직접 됐을 거니까 하려고 했을 인지도가 거예요. 제일 높았던 거야. 애매하게 딱 할 때 제일 일단 뛰어났다. 근데 이제 저 코브라는 이제 파라오한테만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그림은 이 사람이 파라오가 되기 전에 그려진 그림인데, 그러니까 아마 나중에 파라오가 되고 나서 저거를 뒤에 그려놨다. 나중에 그렸을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형식적으로 봤을 때 저기 그려지면 안 되는 건데, 나중에 파라오가 되고 나서 뭐 직접 자기가 시켰는지, 아니면 이 사람한테 뭔가 아부 떨고 싶은 사람이 와서 우리 파라오님 이러면서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후대에 이제 코브라가 이마에 그려진 거 쓰고 쭉 지나가다가 야, 왜 내 그림엔 코브라 없어? 나 왕인데 이런. 그려? 예. 예, 그 코브라 그린 거.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게 이제 원래 호르맵이 그 만들었던 귀족 시절에 만들었던 무덤에 있는 부조인데, 이 무덤은 결국 쓰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 파라오가 됐기 때문에
귀족 스타일의 무덤 쓰지 않고 파라오 스타일 무덤을 다시 만들죠. 그래서 이 무덤은 사실 이제 사용되지 않고 그냥 남겨졌다. 라고 되게 말씀드렸습니다. 재밌는 역사가 있는 분이네요. 그러니까 이 안에 역사가 가득가득 있네요. 예. 여기는 이제 두 번째 테마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여기 이제 제목을 이제 만남, 고대 이집트의 운명적 발견 이렇게 그 제목을 붙여놨는데 탐험 이후의 만남이군요. 예, 탐험의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남의 장에서는 일단 고대 이집트 역사랑 고대 이집트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섹션을 넘어오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벽면에 연표가 쭉 이렇게 연표가 네, 연대표가 또 우리 연대표 애국민수 이제- 형님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익숙하시죠 이제. 예, 연대표 마니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뭐 선왕조 시대, 초기왕조 저희가 다 했었던 얘기예요. 예, 매번 이제 시작 때부터 항상 예. 나오셨던 공항국 시대 뭐가 만들어졌죠? 공항국 시대예요. 아, 피라미드가 만들어졌죠. 맞습니다. 예. 피라미드 시대예요. 예, 아무튼 요게 이제 연대순으로 지금 요를 배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대표 위에 그 연대에 걸맞는 유물들을 배치를 시켜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배치를 해서 가면서 이 이집트의 시대가 흘러가는 걸 느낄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쭉 느낄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공항국 시대, 제1중간기 쭉 가서 중앙국 시대 이렇게 계속 이제요. 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유물들 중에서 제가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유물은 요 유물이에요. 보통 이런 이제 봉헌 석비들은 이제 무덤에 많이 설치가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쿠라는 사람의 무덤 봉헌 석비예요. 중앙국 시대의 쿠. 이제 봉헌 석비들은 대부분 다 그 이제 무덤의 주인 쿠한테 뭔가 이제 쿠가 그 제사를 음식을 잘 받아 먹을 수 있게끔 그렇죠. 그 이제 일종의 자동 제사가 되게끔 그 어떤 이제 그 제문이 그러니까 주문이 이제 쓰여져 있는 석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제사 오토를 돌리기 위해서 예. 적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제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를 대비해서 보시면 이제 그림도 있어요. 제사상 그림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문들을 보시면 여기 이제 이 네스, 호테프티 네수, 뭐 우시르, 네부제두, 그다음에 뭐 니에프, 페레트케루, 테, 헨케트카, 아페두 뭐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제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여기 이제 앞쪽에 글자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거든요. 이게 호테프티 네수라고 있는 글자예요. 뜻은 왕이 드리는 재물, 왕이 드리는 뭐 봉헌물 이런 뜻이거든요. 요거 모양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요. 야, 이거 기억해 주세요. 이 영상 보시고 오셔서 자랑하실 수 있는 거죠. 왜냐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실래요? 여기도 약간 지워져 있는데 비슷한 모양 글자 있죠? 예.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도 있어. 여기도 앞쪽에 있죠? 예. 다 있네. 이게 이제 왕이 드리는 제물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그 제사를 지낼 때, 예. 그러니까 궤도님이 죽었어요. 제가 궤도님한테 제사를 지내면서 제사상을 차려요. 예. 근데 이집트적인 맥락에서는 제가 궤도님한테 직접 못 드려요. 중간에 조금 높은 사람이. 예, 중간에 실제로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왕밖에 없어요. 왕이 또 궤도님한테 직접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왕은 신한테 드려요. 신이 그럼 나눠주는. 그럼 신한테 떡고물이 떨어지는 거 받아먹는 이 거예요. 중간에 마진을 많이 뜨겠네. 이거 이만큼을 드려도 중간에 너무 마진을 띄어. 그러니까 수수료가 이거 너무 많네. 뭐 하나 떡 하나 들어오겠나 이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제문을 쓸 때 항상 왕이 드리는 제물이라는 문장이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그게 아까 예, 여기 호테프 디 네수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빵, 맥주, 소고기, 그다음에 그 오리고기, 그러니까 조류고기를 이제 좋은 거 드린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그 가장 필수적으로 생각하는 식재료들이에요.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또 이렇게 4명의 사람이 그려져 있는데 여기는 이제 쿠 본인이고요. 여기 써 있어요. 이제 쿠 헤메트 에프 메레테프. 그러니까 그의 부인, 그의 사랑을 받는 자 이름 쓰여져 있는데 이제 세네트예요. 그러니까 요 뒤에 있는 여자가 요 쿠의 부인인데 네. 그 쿠의 어머니랑 이름이 같아요. 세네트. 그다음에 뒤에는 세네프 그의 형제 멘투 우세르. 그러니까 요 뒤에 남자 있죠. 예. 얘는 요 쿠의 이제 형제예요. 형제. 그러니까 아마 동생인 것 같아요. 예, 동생의 이름이 이제 멘투 우세르라고 쓰여져 있고 그 뒤에 무테프 그의 어머니 세네트.
아, 그럼 아내, 동생, 어머니가 줄줄이 서 있는 모습이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가족들을 한데 묶어가지고 제사를 받게끔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쭉 이렇게 이어져서 후기 왕조 시대가 끝나고 여기로 이제 그레코로망 시대,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계통의 왕조가 들어서 그레코로만. 이제는 이집트 그레코로만? 문명이 그레코로만 레슬링 로마로 그게 넘어가잖아요. 이제 아, 이게 여기서 온 거군요. 그레코로만이 그리스 로마 스타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로마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고 이분 여성이죠. 여성인데 이때부터는 이제 이집트의 어떤 예술 양식이 약간 이제 서구적인 예술 양식까지 섞여가지고 이런 어떤 그 그래 많이 좀 달라졌어. 많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취하고 있는 포즈는 되게 이집트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붙이고 팔을 몸에 붙이고 발을 이제 왼발을 앞으로 내밀고 있는. 그러네. 보시면, 또 예. 그리스 석상이랑은 또 예, 다르네요. 예. 그래서 이집트적인 양식과 이제 저쪽 서양의 양식이 좀 이렇게 합쳐져 있는, 예. 여기가 이제 그 두 번째 섹션의 이제 파트 2인데, 여기서는 이제 이집트 이제 신들과 신화에 관련 내용들이 나와요. 여기 이제 보시면 신들의 계보도 이제 그려져 있고요. 이제 가장 이제 널리 이제 그 이야기되는 이집트 신들의 계보인데, 헬리오폴리스 신학의 근거의 신들의 계보예요. 이제 보시면은 최초에 그 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눈은 일종의 카오스예요, 카오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제 이집트적인 맥락에서는 약간 물속처럼 보통 이제 그려져요, 묘사가 돼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한 명의 신이 등장을 해요, 갑작스럽게. 그게 아툼이에요. 그리고 이 아툼이라는 신은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태양신 라랑 뭐 거의 같은 신이라 생각하셔도 돼요. 같은 신이에요, 그냥. 라다. 예, 라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라가 이제 자식을 낳아요. 혼자 낳아요. 차욱덕체군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신화 기록 그 판본들만 조금씩 내용이 다른데, 그 어떤 경우에는 그 자유행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스스로 직접 그 생식을 했다. 스스로 낳았다. 예, 라고 얘기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두 명의 신이 탄생을 해요, 거기서. 그게 이제 요 슈랑 테프누트라는 신인데, 이 신들은 남매죠, 사실. 그쵸. 요 슈는 이제 그 공기의 신이고, 테프누트는 습기의 신인데, 이 두 신이 남매인데 다시 부부가 돼요. 그러니까 이집트 신화 속에서는 이 남매들끼리 부부가 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계속 나와요. 이 두 부부가 돼가지고 또 자식을 낳는데, 그게 이제 게브랑 누트라는 신이에요. 역시 남매예요. 이분들 남매고 남매인데 부부예요. 또 자식을 낳고. 예, 근데 게브는 이제 땅의 남신이고, 누트는 이제 하늘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예, 그래서 땅이고 하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요 둘이 또 이제 부부가 돼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이번에는 4명을 낳아요. 오시리스, 세트, 이시스, 네프티스. 세트랑 오시리스가 좀 익숙합니다. 맞아요. 네. 예, 제일 유명한 신들이죠. 그쵸. 둘이 이제 형제고, 그다음에 이 두 이시스랑 네프티스는 여신인데, 또 이제 둘이 또 이제 부부가 돼요. 세트는 조금 배제가 됐네요. 오시리스가 약간 양쪽으로 가고. 근데 원래 네프티스는 세트의 부인이에요. 여기서 이상하게 표현을 안 해놓은 것 같은데.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근데 또 신화적인 어떤 판본에 따르면 또 오시리스와 네프티스 사이에서는 자식이 태어나요. 여기는 자식이 없었네, 그러면? 자식이 이쪽 약간 근데 욜로 이 스타일로. 아누비스가 이 둘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는 판본들도 해석이 있고, 여러 개가 있구나. 예, 판본이 여러 개가 있어요. 예.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네, 일단. 예. 근데 오시리스가 어쨌건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요 아툼에서부터 아툼, 슈, 게브를 통해서 내려오는 신들의 왕권의 정통 계승자. 그러니까 왕이에요, 왕. 근데 이 오시리스를 질투한 오시리스의 동생인 세트가 오시리스를 죽여버리죠. 그 시체를 다 터막내가지고 이집트 전역에 뿌리죠. 굉장히 힘이 세고 무력이 강한 신이에요. 예, 약간 전투적인 신인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세트가 이제 왕이 되고 오시리스는 죽어가지고 이제 시신이 뿌려지는데, 그 시신 토막난 시신을 이시스가 다 모아가지고 다 꿰매서 마법으로 부활을 시켜요. 그게 신화적으로 봤을 때는 최초의 미라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오시리스는 이제 부활을 하죠. 예, 마법으로 부활을 시켰으니까. 근데 이집트적인 맥락에서의 부활은 저승에 가서 부활하는 거예요. 사후 세계에서 잘 지내는. 예, 사후 세계에 가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리스는 이 세계에는 머물지 못하고 사후 세계에 가서 왕이 돼요. 근데 그 사이에 이 둘 사이에서 또 자식이 태어나요. 그게 호루스인데, 사실은 호루스가 정통 왕의 계승자죠. 근데 호루스가 태어났을 때는 세트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의 왕권을 되찾기 위해서
호루스가 처음에 어렸을 때는 뭐 이제 그냥 숨어서 지냈지만 자라나가지고 세트랑 한판 붙어가지고 자기 작은 아버지를 제압하고 호루스가 이제 진짜 왕이 돼요. 세트는 어떻게 되나요? 세트는 사막으로 쫓겨나요. 아 죽진 않는군요. 세트는 이제 그래서 사막의 신이에요. 사실 사막의 신이고 뭐 사막 폭풍의 신이고 약간 그런 조금 부정적이지만 되게 강력한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는 그런 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루스가 이제 파라오가 왕이 되고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모두 다 이 호루스의 후예들 혹은 이 호루스가 실제로 현현된 상태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신입니다. 여기에 이제 보시면 그 저희가 많이 오랫동안 얘기했었던 신이 한 명 있어요. 콘수. 이게 바로 문라이트. 문라이트에 나오는 콘수가 여기 있습니다. 머리에 이렇게. 예, 머리에 달이 달려있죠. 예. 여기서 콘수는 사람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제 달 모양의 머리 장식을 달고 있죠. 그렇죠. 근데 콘수는 사람의 얼굴로도 표현이 되지만 여기서 이제 요 옆에 있는 요 매머리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질 때도 많이 있어요. 원수? 예, 그리고 이제 또 이동을 하시면은 뭘 볼까요? 쭉 가시죠. 예, 여기 이제 뭐 이제 신들과 여러 이제요. 약간 지치신 것 같은데? 지쳤어. 약간 이제 슬슬 나가죠. 이 정도면은 충분히 아니지 이렇게 왜냐면 이게 너무 많이 보여주면은 전시를 보러 오신 분들이 좀 아쉽잖아요. 약간 자기가 설명하니까 지쳤어. 약간 좀 혼자 몰라, 설명해야 나는 돼. 몰라. 아니 지금 아는 거 총동원하고 있어서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다음 파트로 넘어가시죠. 좋습니다. 와. 이거를 이제 만드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와, 오지러. 약간 오지러. 네, 근데 근사하죠, 근사하죠. 들어가는 성대 행동. 와, 끝내준다. 이제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오. 지금 궤도 연거. 예, 세 번째 테마는 이제 이해인데 그 이집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그 사후 세계관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하는 그런 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사자에서들이 몇 개 전시가 되고 있고요. 이 사자에서라는 것은 그 죽은 사람들이 이제 이게 이집트적인 어떤 사생활에 있어서 그 사람이 죽으면 심판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심장 무게를 재는 그 심판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 심판장까지 가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 뭐 여러 가지 뭐 괴물도 나오고 여러 관문들도 등장을 하는데 그런 어떤 그 위험하고 어려운 그 과정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그런 어떤 이 주문들이 쓰여져 있는 기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자에서. 스카라브. 문나이트 나왔죠. 맞습니다. 스카라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카라브는 쇳동구리. 그렇죠. 쇳동구리를 이제 나타내는데 그런데 이집트에서는 이 스카라브를 그 신으로도 생각을 했어요. 그 신 중에서 이제 케프리라고 하는 신으로 이제 여겼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부적으로 많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이 스카라브들은 조금 그 기능성이 좀 특별한데 그래서 심장 스카라브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거든요. 얘네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심장 무게를 재는 의식 때 심장이 갑자기 주인의 그 의지에 반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그 생전에 저질렀었던 죄를 감추고 싶은데 심장이 갑자기 미쳐가지고 심장아 나대지 마. 그거예요. 그것도 이집트에서 나왔잖아요. 예, 심장아 나대지 마 할 때 심장 입을 닥치게 하기 위해서 심장 위에 얹어 놓는 거예요. 심장이 막 이제 뭐 어쩌고 자기 주인이 옛날에 뭐 나쁜 짓 했었다는 얘기를 막 그 심판장에서 떠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심장 입을 닫게 만드는 그 부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에 굉장히 인기 많은 유물이 요거예요. 이거. 예. 느낌이 예. 약간 삐짐. 그러니까 나 혼자 있을래 다 나가. 피곤하니 다 나가주세요.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고 예, 실제로는 이제 이제 어떤 특정 시대 때부터 그 이후로 쭉 유행하던 어떤 하나의 그 이제 인물상의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블록형 인물상이라고 부르는데 이 블록형 인물상은 원래 여기는 지금 그렇지 않은데 앞쪽에 있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비석이랑 네. 사람의 석상을 약간 합쳐놓은 그런 형태의 인물상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모습도, 그러니까 그 석상의 주인의 얼굴도 잘 드러나게끔 표현을 하는 것과 동시에 이렇게 석상을 만들면 좋은 게 글씨 쓸 때가 많아요. 자기 자랑 같은 것도 써놓고 그런 석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옆에는 그래도 좀 약간 큰 비석 같은. 요거는 이제 가족 사진이에요. 사이가 좋네요. 이게 가족 사진이고 이제 남편, 부인, 어머니. 근데 슬픈 게 아까도 그렇고 예, 어머니는 항상 여기저기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예. 아버지는 기록이 아파요.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그래요? 예, 아버지랑 같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한데 근데 비율적으로는 어머니를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좀 등장시켰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집트도 아무래도 이게 북일 사회다 보니까 아버지는 자기의 어떤 자기 석상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고 나시면은 그 아들 가게에 이제 속해지게 되거든요. 이건 이제 아들이라고 치면은 그 아버지의 석상에서는 이 자리에는 또 이 아버지의 부인이 또 등장했을 거예요. 예. 요것도 조금 재밌으신 요거 이제 맥주 만드는 그 양조장 이 양님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요런 어떤 나무로 만들어진 어떤 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는 목재 이 모형들은 중왕국 시대 그 부장품으로 되게 많이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 저승에 가서도 지금 이제 우리 그 살아있는 사람이 생전에 누리던 일상을 그대로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런 부장품들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모형을 만든 거죠? 모형이죠, 예. 모형. 이 몰된 거나 뭐 그런 거. 활골된 거예요. 중왕국 시대 거예요. 여기에는 눈과 색깔 막 이런 것들이 그대로 예, 요거는 거의 한 4,000년 가까이 된 이게 이집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집트다. 예. 저는 예, 사실 이렇게 나. 역시 이집트다. 지금도 그 맥주의 맛을 느낄 수 있나요? 이집트 맥주요? 예. 이집트 맥주가 남아 있는 것은 없는데 학자들이 그 재현한 적은 있어요. 근데 이제 이집트 맥주는 그 오늘날 우리가 마시는 맥주처럼 탄산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약간 이제 걸쭉한 막걸리 같은 스타일의 그런 거였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집트 유물군들 가운데서 가장 거의 쉽게 가장 흔하게 보실 수 있는 스타일의 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일반적으로 샤브티라고 이제 불리는데 샤브티. 이 샤브티는 원래는 일종의 일꾼이에요. 하인이에요, 하인. 하인. 그러니까 이제 그 죽은 사람들도 이집트 사람들은 저승에 가서 지속적으로 노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귀족들은 뭐 왕족도 마찬가지고 노동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대신해서 노동을 해줄 하인이 필요했었던 야, 거죠. 죽어서까지도 일 안 하려고 뺑기를 부리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샤브티라고 이제 보통 불리는 요런 인형들을 많이 만들어서 무덤 속에 부장품으로 같이 넣었는데 이론적으로는 무덤 속에 400개 넘게 넣어요. 그 1년 365일이니까 하루에 한 명씩 365개 플러스 10명당 10장. 그래서 36개가 덧붙여지고 거기에 1년 12달 그 한 달마다 관리자들이 한 명씩 붙어가지고 이론적으로는 대략 한 413개 정도, 그러네요. 413개 정도의 그 샤브티가 이제 한 무덤에 이제 같이 이제 매장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이집트 유물들 가운데 어떤 절대적인 수량이 거의 가장 많은 그 유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 유물을 갖고 있는 박물관에 가보시면 정말 뭐 다량의 이 샤브티를 막 쭉 세워놓고 샤브티는 약간 흔하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네들 일꾼이다 보니까 보시면 여기 이제 보시면 농기구를 들고 있어요. 예, 농기구 들고 있죠. 그러네. 그러니까 그러네. 다 농기구 들고 있어요. 붙여놨네요, 농기구를. 물론 그러니까 진짜 하인들이네.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형식이 바뀌기는 하는데 대체로 다 농기구를 들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 되게 잘한 게. 근데 이 친구는 지금 농기구가 없거든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제 그냥 약간 진짜 그 맨손으로도 충분히 등치가 키워놨죠. 이 등치가 약간 동석이 형 느낌이 나요. 예, 그러네요, 진짜. 그럼 얘네들 다 들고 있죠. 예, 여기가 약간 이 와, 전시의 이거는 그 아이언맨에 나오는 그거 아닌가요? 여기가 클라이막스네. 여기가 약간 이제 하이라이트죠. 하이라이트 같은 느낌의 전시죠. 아이언맨이네요, 진짜. 약간 그런 느낌이죠. 아이언맨 마크 0부터 예. 쫙 있는 거예요. 야, 근사하다 이거. 네. 오늘은 마크 6 입어볼까 하면 딱 이렇게 들어가. 이 전시 디자인이 그러니까. 예, 그래서 요게 약간 이제 그 이번 저희 한국 전시에서
이 전시에서 조금 이제 좀 이렇게 하이라이트.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이제 좀 준비를 많이 한 그런 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이 네덜란드 국립국악박물관에서도 관을 세워가지고 전시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사실은 보통 일반적으로 관들은 이렇게 눕혀가지고 보통 전시를 많이 하는데 세워가지고 전시를 하면은 요 이제 이 관에 이제 그려져 있는 여러 이제 그림이나 어떤 쓰여져 있는 문자들을 훨씬 더 쉽게 보실 수가 있고 또 관 자체의 크기나 스케일을 그러니까요. 감각적으로 경험하실 수가 있다 보니까 세워져 있으니까 이 크기가 더 직접적으로 근데 예, 왜 예, 그동안은 다 눕혀 있었지? 그러니까 이게 전시관들이? 세울 때 되게 어려워요. 세우는 것들을 보시면 금속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낚싯줄로 이렇게 조심해야 되고 고정해야 되고. 되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이 세울 때 되게 어려웠어요. 저 이제 이 세울 때 작업할 때 와서 이제 참관을 했었는데 다 엄청 고생하셨습니다. 예, 엄청 고생하셨어요. 뭘로 만들어진 거죠? 나무죠. 예,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나무인데 나무가 아닌 것도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나무가 아니라 이 카르톤 아주라고 보통 부르는 재료로 만들어진 관인데 카르톤 아주는 일종의 종이죽 같은 지점토? 그러니까 되게 답답한 자료를 섞어가지고 이게 죽을 만든 다음에 모양을 만들어서 굳힌 거죠. 그러고 나서 채색한. 이집트가 전부 다 있어요, 자원이. 근데 이집트가 없는 자원 중에 하나가 나무예요. 질 좋은 나무. 그래서 이제 이집트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나무가 좀 부족해지고 그래서 그 나무에 대한 대용품으로서 이 카르톤 아주가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아, 그럼 요거는 좀 약간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그렇죠. 이제 보통 이제 제3류각이 이후가 되면은 이제 많이 나오는 그냥 가성비. 가성비죠. 가성비관. 예, 그러네, 가성비. 그러네.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되게 귀엽게 생겼는데 얘네들은 이제 호루스, 아까 말씀드린 호루스 신의 네 아들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다 머리 모양이 달라요. 얘는 지금 사람의 머리 모양이고요. 얘는 매의 머리 모양, 자칼의 머리 모양, 개코 원숭이의 머리 모양. 얘는 암세티, 얘는 큐베스누프, 누아모테프, 하피라고 불리는 신인데 이 신들은 이제 각각의 인간 몸속에 있는 네 종류의 장기를 지키는 신들이에요. 정해져 있어요. 암세티는 간, 큐베스누프는 장, 누아모테프는 위, 그리고 얘 하피는 심장. 아니요, 폐. 왜 심장이 없죠? 심장은 몸속에 그냥 남겨놓기 때문에. 예. 요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저기서 말씀드렸던 호루스의 네 아들, 네. 이 내장을 보호한다라고 했었던 그 신들이 이번에는 이렇게 이 용기의 뚜껑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람 머리를 하고 있는 그 암세티 혹은 임세티라고 불리는 신이에요, 얘도.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간을 네, 아까 간을 이제 간을 꺼내서 간을 건조시킨 다음에 이 뚜껑을 열어서 간을 이제 넣는 거죠. 그럼 내장을 보관하는. 맞아요. 내장을 보관하는 단지군요. 그래서 그 단지가 원래는 이제 네 개가 한 세트로 보통 돌아다니는데 지금 이 전시장에는 그 세트로 오지는 않았어요.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왔는데 얘도 암세티고 쟤도 암세티인데 둘 다 이제 간을 넣는 용기고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은 이제 매의 머리를 하고 있는 이제 퀘베서너프 뚜껑을 갖고 있는 단지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장을 넣겠죠. 그리고 이거 말고 하피랑 그 다음에 두아부테프, 그러니까 개코 원숭이랑 자칼 머리를 하고 있는 뚜껑을 갖고 있는 단지도 이제 있는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각각 위랑 폐를 이제 넣었다고. 이거를 그러면 실제로 열면 이 안에 있나요? 지금은 없죠. 네. 근데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흔적이 나오는 사례들은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런 단지들을 이제 카노푸스 단지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특정 시대 이후가 되면 이제 잘 사용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그냥 일반 나무로 만든 상자로 대체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장을 이제 보관하는 상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상자에는 나중에 이렇게 바뀌고 나면은 내장 장기를 한꺼번에 넣나요? 한꺼번에 넣은 사례들도 많이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여기는 이제 미이라다. 실제 미이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실제로 미이라가 시신이 들어가 있죠. 아, 이게 레플리카가 아니고 진짜 미이라죠. 실제 미라예요? 예, 실제 시신이에요. 오, 진짜 첩처럼 메어져 있고 생각보다 작네요. 작은 여성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미이라로 만들면 시신이 수축이 되죠. 그죠? 여기 보시면 얼굴 형태 조금 보이시지 않나요? 네, 보여요. 예. 코 부분하고 입 나온 부분. 그러니까 이 시신은 이제 진짜로 이제 아마포로 감은 그리고 실제의 시신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보통 이제
이집트 학자들이 이 미이라를 조사할 때 이 그 아마포를 이제 일제 풀어가면서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 아마포를 풀다 보면 미이라가 손상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리고 이거를 감을 때 그냥 감는 게 아니라 그 수지를 발라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본드를 발라가면서 이제 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시신이 손상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 이미 부서지기 쉽게 돼 있으니까 예. 풀다가 보면은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거를 이제요 풀지 않고 그 과학기술을 사용해서 조사를 하는 방법이 이제 더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전시 유물의 원 출처인 네덜란드 국립고고학박물관이 약간 자랑하는 게, 우리는 미이라를 되게 오래전부터 안 풀었다. 1920세기 중반부터 잘 안 풀었는데, 이게 과거 이제 나중에 미래에 뭔가 과학기술이 새롭게 개발이 되면 이거를 손상시키지 않고도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안 풀어서 여전히 안 푼 미라가 많다라고 주장을 보통 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전시되고 있는 이 미라들도 그 아마포를 전혀 풀지 않은 미라들이 전시가 되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이 전시장에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인터랙티브 모니터들이 좀 있어요. 저 미라들을 CT 촬영한 그 자료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피부 조직 보실 수가 있고, 장기, 내부 이렇게요. 그리고 확대가 돼가지고, 되게 입체적으로 이게 굉장히 이제 그 디테일한 그 데이터예요. 와, 진짜 디테일하던데. 예, 그러니까 이제 풀지 않고도 실제로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보시면은 더 자세하게 이제 내부 골격, 이게 이 내부에 어떤 장기들이 남겨져 있고, 대부분 다 장기가 제거돼 있죠 지금. 여기 이 사람 그 내부에 예. 정확히 뭔지는 몰라요. 근데 토기로, 그러니까 그 흙으로 만든 사람 형태의 용기가 하나 들어 있어요. 여기에. 아, 근데 이거 약간 뭐 지켜주는 그런 건가? 근데 정확하게 의미는 아직까지 분명하게 파악되고 있지는 않은데, 근데 이게 톡인가요? 예, 흙으로 만든 거라고 추정이 돼요. 예, 사람 형태로 만든 뭔가 용기인데, 정확하게 이제요, 그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이제요, 그러니까 요 미라에서도 지금 이 용기가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여기 남성의 속에도 하나가 들어 있어요. 오.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의미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이게 특정 시기에 특정 지역에서 유행했던 어떤 그 장례 풍습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아, 그 말은 다른 미라에는 또 없는. 예, 이게 다른 지역에서 확인된 미라들에서는 잘 보이지가 않는 이제 모습인데, 이게 지금 어떤 지역에서만 이런 식으로 토기가 발견되나요? 룩소르 지역, 테베 지역에서 확인되는 그 미라들에서 확인이 돼요. 신기하다. 예, 여기 보시면 그러네, 여기 진짜 있네. 신기하네.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그 동물 미라들이 좀 있어요. 뱀 미라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물고기 미라도 있고, 물고기, 심지어 물고기도? 예, 뭐 따오기 미라. 그다음에 이제 악어 미라도 있어요. 따오기는 왜 굳이? 따오기는 그 토트신의 상징이기 때문에 아마 따오기 미라들은 대체로 토트신한테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네. 근데 재밌는 건 동물 미라 중에서 짝퉁들이 많아요. 짝퉁이요? 예, 예를 들어서 얘는 지금 매 미라처럼 보이잖아요. 네.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 형태만 만들고? 예, 아무것도 없어요. 꽝이네. 요게 재밌는 미라인데, 요게 이제 그 새끼 악어 미라예요. 네네네. 딱 보면 정말 미새끼 악어예요. 새끼 악어를 가지고 미라로 만든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제로는 악어가 아니라 그냥 모양만 새끼 악어처럼 만든 건데,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약간 양심이 있었어요. 만든 사람이. 뭐가 있나 보다. 뭔가 안에. 좀 이제 안에 뭐가 조금 있어. 뭐지? 뼈 몇 조각? 그 악어 비늘 한 조각. 비늘을 넣었어요? 비늘 한 조각 안에 이것도 이제 CT 촬영을 해보니까 안에서 그 악어 비늘 한 조각이 야, 들어가 그래도 있던 거예요. 비늘은- 자, 그러면은 이제 대충 전시는 대충 다 둘러보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전시장을 나가시기 전에 네. 글귀가 하나 있어요. 요거는 이제 보통 이집트 사람들은 이 태양이 밤 동안에, 그러니까 태양이 매일매일 죽는 거예요. 서쪽으로 지는 게. 죽어서 이제 밤 동안에는 저 저승을 이제 항해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하 세계에서 저승을. 그러고 나서 매일 아침이 되면 이게 동쪽에서 떠오르잖아요.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면서 이 태양이 선언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내가 밤 동안에 적들이랑 엄청 열심히 싸워가지고 적들을 물리치고 지평선으로부터 다시 떠올랐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시를 다 보시고 부활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시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가지고 이 문장을 이 전시장 마지막 부분에다가 이제 써 놓았습니다. 네, 오늘 엄청난 전시 정말 즐겁게 봤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전시를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게 돼가지고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예, 정말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한국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이집트 유물들을 이제 직접 보실 수가 있고 또 전시의 그 규모 자체도 한국에서 지금까지 보셨던 이집트 전시들 가운데는 가장 큰 축에 속하는 전시거든요. 그리고 또 유물의 퀄리티도 매우 좋기 때문에 뭐 기회가 되시면은 꼭 한 번은 좀 전시장을 찾아주셨으면은 그래서 이제 고대 이집트를 직접 이 우리 감각으로 좀 경험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어딘가요? 정확하게 애국민 선생님 여기가? 아, 예, 여기 전시장은 그 서울 그 예술의 전당에 있는 서울 서해박물관입니다. 네. 이쯤에서 저희 떠날 거야. 마무리를 하시죠. 네. 마무리 멘트가 없어요. 안녕. 안녕. 지금까지 안될거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떠날 거였습니다. 고맙습니다.